자, 이제 시장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서는 좀 이따 설명하고 볼 거니까 필기노트를 38쪽을 봅시다. 그러니까 필기노트 이제 펴시고 이제 따라오실 건데, 시장론은 이렇게 6개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11월, 12월까지는 제가 11월, 12월까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대, 도시 공간 구조, 입지론,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드신 분들 이거 했는 거 기억납니까? 했는 거 기억나요? 아마 기억이 없을 겁니다. 근데 책이라든지 필기노트를 보면 뭐가 좀 표시가 돼 있다. 그러니까 표시가 되면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장론은 이렇게 6개 파트인데, 여기 좀 3번 내용이 달라져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뭔가 좀 연계되어 있어요. 같이. 근데 4번부터는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4, 5, 6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요. 4번, 5번, 6번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학자들의 견해를 배워요. 그러니까 지대 이론에서는 리카도라는 사람이 나는 지대가 뭐라고 생각한다. 마르크스는 뭐라고 한다. 도시공간구조에서 호이트라는 사람은 도시공간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배웁니다. 사람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맨 땅에 해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파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약 20명 정도가 나와요. 그 20명의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분 나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신 분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 그 양놈들이라고 그래. 여기 서양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러더라고 저한테. 선생님, 그 양놈들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양놈들이요? 그 있잖아요. 양놈들. 호이트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분이 양놈들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우니까 이제 한 번 듣고, 이번 과정에서 한 번 듣고, 3, 4월 과정에서는 제가 자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리카도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 줘야 돼. 리카도 그럼 비역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하나씩 잡고 가게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도시 공간 구조는 제가 오늘 하지 않을 거라고. 왜? 여기 이제 공부 작년에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시 공간 구조는 1년에 3번 들었다 그러면 짜증나요. 2번 정도 들으면 돼요. 사실은. 얘는 30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다 맞게끔 출제해요. 30분 공부하면. 30분 공부하면 다 맞게끔 출제하는데 이걸 매 순환마다 하고 있다.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대이론, 입지론하고 이렇게 해볼 거고 주택시장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6개 중에서 요 4가지 정도만 노란색으로 된 것만 자 이거 복용을 할게요. 자 이제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 출제 문항수는 한 4문제 정도 4개에서 6개인데 6개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개에서 5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언제나 나오는 게 있어요. 언제나 나오는 거. 이건 입지론입니다. 입지론은 언제나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편이요. 효율적 시장, 주택 시장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언제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언제나 나오는 것은 뭐요? 입지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배울 거니까 시장이 뭔가 이제 가볍게 볼 거예요. 필기노트 38쪽에 여기 시장의 개념과 형태락에서 양쪽에다가 참고 표시 해놨습니다. 참고 표시 있는 것은 일단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화면에 요 38쪽이에요. 38쪽에 나온 내용인데 요 첫 번째 화면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다. 요거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합니까? 써보세요. 기술하세요. 이렇게 안 내요. 그냥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안정인 시장입니까?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불안정인 시장입니다. 그러면 돼. 왜요? 책에 그렇게 나왔던데요. 이러면 되지. 사뭇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아까 탄력성 할 때는 고개를 안 들고 이렇게 있었고 고개를 들더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사뭇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해보겠다 하고 중요한 것은 안 하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행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냥 막
칠판이 뚫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 잘 되고 네 번째 시간은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이 이제 구별돼. 잘 되는 사람도 못 되는 사람도 정신은 맑어. 그러니까 공부 안 된 사람도 정신이 맑은 상태. 네 번째 시간은 왜? 빨리 끝내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네 번째 시간은. 자, 첫 번째 가장 힘든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 해볼게요. 여기 이제 시장이 개념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기 시장이 뭐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근데 부동산 시장을 배울 거니까 경제학에서 시장을 뭐라 한가 그거 잠깐 보겠다는 소리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걸 말하지 않아요. 이걸 말하지 않고 이렇게요.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현상을 시장이라고 그래요. 장소를 시장이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판다를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요. 요 자원 배분이란 말이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자원 배분이란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요건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럼 여기 옷 시장이면 옷의 수요자와 옷의 공급자가 만나서 옷 가격 결정하고 옷을 사고 판다야. 옷 시장은 옷이 자원이야. 옷이 자원. 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부동산이란 자원을 사고 팝니다.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두타 있죠. 두타. 두타 가서 옷을 사고 팔잖아요. 그 사고 파는 행위가 시장이야. 시장. 어떤 장소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 그거라고.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이거 하셔야 돼. 여기에 시장인데 요 시장의 역할이 있네. 시장의 기능. 요 시장의 기능은 모든 시장의 기능은 역할은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야.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거야. 그 물건을 사고 판다를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 그래서 요 시장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요? 시장의 기능. 요 시장의 기능은 가격을 형성한다. 가격 결정한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판다.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다시 온 상태로 와서요. 근데 이제 시장에 추상적인 현상이구나. 기구구나. 요건 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제 얘기하고 시장은 두 가지가 있대. 추상적 시장과 구적 시장. 이제 요거 나오면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야. 이제 시험에. 구적 시장이 무슨 말이고 추상적 시장이 무슨 말인가 절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요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책을 보면 추상적 시장과 구적 시장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말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없는 시장이고 구적 시장은 장소가 있는 시장이야. 그럼 구적 시장에는 뭐가 있고 추상적 시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 내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구적 시장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락동 시장, 평화시장 이런 게 구적 시장입니다. 장소가 있는 시장. 그럼 부산에 그 유명한 부산에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자갈치 시장. 그럼 자갈치 시장은 국제시장은 자갈치 시장은 무슨 시장입니까? 구적 시장이죠. 구적 시장. 장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걸 들어보셨죠?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동시장, 외환시장, 자본시장. 그 분명히 노동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하고 있는데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노동시장이 어디 있냐 말이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추상적 시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 내지 않으니까 그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외우고 있으면 곤란해지는 거고. 그러면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적 시장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의 성격과 구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미국의 부동산 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시장 추상적 시장인 건 맞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동산 학자가. 그런데 다른 학자들이 보니까 그렇구나.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들인다고. 이걸 이제 받아들였는데 부동산 학계에서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럼 뭘까 있을까? 이걸 뭐 양면성을 갖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다 그러거든요. 그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다.
이렇게 되면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죠.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불황이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그렇게 되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다. 그럼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야. 자, 여기 강주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다. 그럼 강주 광역시 전체가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럼 장소가 갖는 거죠. 그때는 구체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게 미국의 부동산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구체적 성격 동시에 갖는다. 자, 이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곧 등장하겠죠, 이제. 근데 시장은 완전 경쟁과 불안 경쟁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경제학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완전 경쟁 시장이 뭔데요? 불안 경쟁 시장이 뭔데요? 절대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구급 공무원 시험에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우리가 경제학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은 경제학 책에만 있어요. 경제학 책에. 경제학 책에 있는 시장이지 현실 시장은 완전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불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뭐가 안전 경쟁이지? 뭐가 불안정이지? 우리는 모른다고. 왜? 안전 경쟁이 있지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그래요. 안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불안전. 불안전. 여기 내고 이제 가끔씩 왜 불안전합니까? 그걸 가끔씩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보다 불안정인 시장이다. 여기 보면 불안정인 시장의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안 물어봐요. 독점 시장이 불안전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지 않습니다. 불안정인 시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기본서 보면 앞에다가 다 이렇게 써놨다고. 왜? 배경 설명을 해야 되니까 써놓은 거야. 그렇지. 그게 중요해서 써놓은 건 아니고. 자, 이제 화면 넘길 건데 이 화면에서 기억할 것은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인 시장 비교인데 이제 필기노트는 이 표가 없어요. 필기노트는 이 표가 없고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에 표가 있다고. 필기노트는 이 표가 있는 거예요. 이 표가. 네,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근데 완전이 아니면 전부 다 불완전이야. 근데 이 네 가지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럼 요 네 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요거 내가 안 물어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조건이 아닌 거 이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요 네 가지를 갖추면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근데 요 네 가지를 갖추는 시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은 다 불안정인 시장이야. 그럼 결론.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 불안전.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가 됐을 때 완전 경쟁을 한다고. 그런데 소수의 시장 참여자, 요 시장 참여자가 수요자 공급자야. 수요자 공급자를 시장 참여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소수의 시장 참여자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그러면 돼.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러우면 그럼 완전 경쟁이 되는 거야. 근데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면 진입 장벽이 있으면 너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진입 장벽이 있으면 시장이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불완전이에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옮겨가 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결론은 불완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인 시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왜 불완전합니까? 그걸 보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이게 필기노트 있는 건데 필기노트 거기 38쪽 중간쯤 있잖아요. 중간쯤에. 그럼 결론 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렇게 결론. 그 부동산 시장이 그 불안정인 시장인데 왜 그렇게 된 거 볼까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을 때 완전 경쟁. 그런데 부동산으로 오면 부동산은 비싸요. 고가성.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비싼 거야. 그다음에 법적 규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 규제. 제가 농지법을 가끔 언급하잖아요. 농지법. 그럼 농지법을 보면 모든 사람이 농지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농지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농지법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이나 제가 제주도에 농지를 사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거의 안 돼요. 주소지를 제주도로 옮기고 농사를 지어야만이 농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농지법을 어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최근에 어떤 당의 당대표, 젊은 대표 아버지도 농지법 어겨서 뉴스 크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뉴스를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했다. 근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런 법적 규제가 있다고. 그러면 법적 규제 고가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 공급자는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예요. 돈 많은 사람만 부동산이 비싸니까 돈 많은 사람만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농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주소지를 두고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법적 규제가 있잖아요. 그럼 제주도의 농지 시장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고가성 법적 규제 때문에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이렇게 내는 거라. 이렇게 법적 규제 고가성 때문에 소수의 시장 참여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 논리를 쭉 읊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완전 경쟁인데 부동산은 비싸고 법적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내지 않죠. 지금 말했던 거 시험에 내려면 지문 3개 만들어야 돼요. 3줄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부동산 시장은 법적 규제 때문에 불안전해진다. OX? O. 그렇게. 그다음에 상품이 다 똑같을 때 완전 경쟁이야. 그래서 주식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에 좀 가깝다고 그래. 주식시장은 현대자동차 주식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완전 경쟁에 가깝다. 그렇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에요. 그 어떤 책 보면 우리 중개사 책 보면 주식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써놓은 책도 있어요.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상품이 다 똑같았을 때 완전 경쟁인데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특성이 있어요. 다 다르죠. 다 똑같으면 완전 경쟁.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죠. 완전 불안전. 불안전. 상품이 비표준화된다.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 된다. 지금 한 말이 31회 때 나와요. 여기 기출지문 볼까요? 2번 필기노트는 없는 거고 제가 만들어 온 거요. 2번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안정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OX? O. 이렇게. 진입, 탈퇴, 자유가 있으면 완전 경쟁.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 나는 제주도 농지시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못 들어가. 법적 규제 때문에. 그다음에 제주도 땅값도 비싸니까. 나는 서울에 아파트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진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대. 왜? 너 돈 없잖아. 그죠? 비싸니까. 그럼 고가성 법적 규제는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야. 진입 장벽. 그러니까 진입과 탈퇴가 곤란해지는 거지. 그럼 완전 불안전? 불안전. 이렇게 되잖아요.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OX? O. 이렇게. 자, 이 표를 싸그리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해진다. 왜 그러냐? 비싸니까 법적 규제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출제했는가를 기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봤지만 여기 2개 봤지만 또 이렇게 출제하고 있으니까 자, 보자고 이렇게. 아까 처음에 기출 지문은 29회 때 나왔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29회 때 26회 때 또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거고 1번에 나온 이 지문하고 3번에 나온 감정평가자 지문은 거의 흡사한 지문이에요. 표현을 약간 달리 있을 뿐이지. 자, 1번.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여기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소유자 공급자 시장 진출입을 제약을 줄 수 있어. 시장 진출입에 자유가 있을 때 완전입니다. 제약을 줄 수 있죠. 완전 불안전? 불안전. 26회 때. 여기 26회 때고 아까 봤던 게 29회 때인데 제가 또 보여주는 이유는 똑같게 출제한다는 소리야.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봐요. 진입 방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29회 때. 그 26회 때나 29회 때나 길이만 달라졌지 똑같다는 말. 똑같다. 오케이? 다시요. 이제 기출지문 2번째로 가서 여기 갑시다. 여기 이제 감정평가자 시험이네. 여기 중개사 시험하고 감정평가 시험하고 횟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26회 때, 28회 때죠. 2년 차이죠. 이렇게.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사고 팔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옷 살 때 중개 수수료 냅니까?
아니지. 그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근데 한번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본다고. 수요자 공급자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받게 돼요. 그럼 진출입에 제약이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근데 얼마나 뻔뻔하게 된 거 봐봐요. 완전 개념이 되잖아요. 불자 빼버리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 평가사 시험에서 불완전 경쟁인데 요 완전 경쟁이라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열 몇 번 돼요. 열 몇 번. 우리 중개사 시험도 한 5-6번 됩니다. 무조건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다 틀린 지분이야. 불완전 시장이니까 분산 시장은. 자 이제 다시요. 다시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분산의 특성이기 때문에 고가성, 비싸다, 개별성 이런 특성 때문에 분산 시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구나. 이거 됐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네. 역할은 기능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의 개론 전체 중에서 요 기능이란 말이 4번 나와. 4번. 쓰지 마세요. 뭐 4번이라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4번 나옵니다. 다음 주에 기능을 또 배워요. 다음 주는 조세의 기능을 배워. 조세, 세금의 기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 세금의 기능, 그다음에 이제 6주차 가면 7주차 가면 뭘 배우냐면 부동산 금융의 기능, 8주차의 감정평가의 기능 이렇게 한다고. 이 기능은 가끔씩 시험에 등장하는 가끔씩. 지문 하나씩 주는 거야. 근데 틀린 말도 잘 만들지 않는다. 그럼 결론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능은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조세의 기능을 하면서 지난주에 기능 하나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그러면 기억 안 난 표정을 지어.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역할이잖아요. 역할. 여러분의 역할과 저의 역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집에 가면 엄마, 부인, 남편 이렇게 역할. 저도 그런 역할 하겠죠. 그러면 시장의 기능은 아까 얼추 한번 봤어요.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한다. 가격을 형성한다. 요거 형성. 여기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 시장에서 가격 결정돼서 어디서 결정됩니까? 가격 결정한다. 이 결정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원배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부동산 자원을 배분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근데 부동산이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공간.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배웠잖아요. 2주 전이니까 기억날라나?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 자, 위한, 공이 뭐예요? 공간. 그러니까 부동산이 공간이야. 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배분한다. 부동산을 사고 판다. 공간을 사고 판다. 토지를 사고 판다. 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럽죠? 그렇지? 수업용으로 하는 거야. 수업용으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수업용으로 거요. 저는 실제로 아파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저는 아파트에 한 6개월 살아봤나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 그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옆 사람하고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에 살아요. 실제로. 단독주택 살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 단독주택 지역은 의외로 연세 드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동네에서 제가 막내. 그래서 지나갈 때 무조건 인사해야 돼. 그러면서 그래. 예. 잘 있어? 예, 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저는 살고 있는데 약간 잔듯한데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원을 배분한다, 공간을 배분한다, 소유권 할당하는데 제 앞으로 아파트가 5개 있어요. 그 5개의 소유권이 저에게 배당된 거야. 그걸 할당이야, 할당. 그거 배당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네 아파트 이렇게 되면 내가 아파트 5개 가지고 있다. 내 앞으로 소유권이 5개 할당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자원을 배분합니다. 공간을 배분합니다. 소유권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하는 기능이 있다. OX?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제공하잖아요. 우리 서울에 있어서 부산의 아파트 시장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보면 아파트 시장에서 이 지역의 아파트는 언제 재개발 예정이고 가격은 어떻게 돼 있고 다 알려주잖아요. 뭐 정보 제공, 뭐 교환 바꾼다는 소리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샀다. 10억하고 아파트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예요.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족합니다. 이런 넘어가죠. 예? 자, 이제 시장의 기능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고 요 시장의 특성, 시장의 특성 얘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다가 요즘은 약간 좀 뜸해요. 사실은 얘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 또는 특성 이렇게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불안정이. 여기 가장 잘 나와요. 불안정의 시장. 아까 다 봤잖아요. 왜 불안정해진가? 비싸다, 개별성, 법적 규제 때문에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제 중간성혈적 시장은 좀 이따 이제 연결할 거고, 국지적 시장은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특징,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추상적 시장과 구적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아까 언급했죠, 제가.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동산 시장이 옷 시장하고 다른 점, 여기서 특징, 특성 그러잖아요. 그럼 왜 부동산 시장은 옷 시장하고 다를까? 왜 그럴까?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파생돼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배우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어디서 파생돼 나왔습니까?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그 부동산의 특성 1번 타자가 부동성이었어요. 그럼 이제 부동성 혹시 기억난 거 봐요? 부동성 제가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공부하자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부동성은 3 플러스 알파인데 세 개는 무조건 기억한다. 부동성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 알파는 지금 기억 안 나도 되고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러면 3이 뭐예요? 부동성, 지역, 임장활동, 외부효과. 그게 3이야. 그럼 부동성 때문에 모든 걸 지역별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 현상, 시장이 지역별 시장이 된다. 국지적 시장이 된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기억납니까? 그러잖아요. 그 부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국지적 시장이 됩니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 두 번째가 지역별 부분 시장입니다. 국지적 시장입니다. 지역 나왔잖아요. 지역. 그 부동성 이렇게. 그래서 국지적 시장입니다. 그럼 얘도 다 봤죠? 지역별로. 이거는 이제 부동성을 다 봤다고. 지역별로 가격, 수요, 공급 등등등이 모두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역별로 다르다. 이건 이미 다 봤는데 기억이 있을까요? 부동성 할 때 다 봤다고 이렇게. 자, 최근에 이제 이걸 냈다고 이거. 예. 자, 부동산의 유형. 부동산의 유형이 뭘까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이거 전에 이렇게. 여기 우리 서울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전체 시장이고 여기는 주택 시장이고 여기는 상가 시장이고 여기는 공장 시장이고 소리야. 그럼 주택 시장, 상가 시장, 공장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의 유형별로 이렇게 시장이 존재한다. 이걸 하이 시장이라고 그래. 전체 시장이 있고 이렇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하이 시장. 그럼 부동산의 규모별로 이게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야. 서울의 아파트 시장인데 이 아파트 시장에서도 60평대, 50평대, 30평대, 40평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소리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유형별로 나누어진다. 규모별로 나누어진다. 품질은 신규 주택이냐 중고주택이냐 이렇게. 그러면 신축된 지 20년 지났다. 그러면 중고지. 신축된 지 얼마 안 됐다. 신규 분양된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걸 하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부동산의 시장의 특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정 경쟁. 두 번째 부동성 때문에 시장은 지역별로 형성된다. 이걸 국지적 시장, 지역별 부분 시장, 지역별 하이 시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하위 시장 다 비교할 필요 없고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시장이다. 그러면 끝이죠. 이렇게. 자, B자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할 때 B자하고 관련된 건 뭐였습니까? 개별성. 개별성 때문에 B자가 쏟아진다 했잖아요. 자, 개별성 3 플러스 알파 했잖아요. 그럼 3이 뭐예요? 개별성에서? 개별성이 나오면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B가 아니에요. B가 아니고 필기노트 찾지만 내가 말할 때 시끄러우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 그 다음에 세 번째 B. 그랬잖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 5, 6월 달이면 제가 약간 속상할 거야. 그게 안 나오면. 근데 1, 2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 나와도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괜찮아요. 나중에 5, 6월 달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개별성 3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말해요. 일물일가, 그 다음에 개별, B 이야기 한다고. 7, 8월 달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왜? 다 아는 걸 또 물어보니? 그러면. 네? 지금은 대답 못하고 5, 6월 달은 경쟁적으로 대답하고 7, 8월 달은 짜증나게 대답 안 하고. 근데 이제 9월, 10월 달에는 그래도 틀려버리고. 문제가 나오면. 아는데도 문제 나오면 틀려버린다니까. 그게 공부예요. 그게 실제로 그래요. 시험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언니 나 이거 틀려버렸어. 이렇게. 그게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개별성이 나오면 이제 B자가 나온다 했잖아요. B자. 그러니까 개별성을 공부하면 그러잖아요. 개별성 때문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상품이 비표준화돼요. 요 B자 빼고 나온다고. B자. 개별성은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X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예전에 20년 전에 나왔던 거야. 요즘은 요 표준화 가지고는 잘 안 내요. 요즘은 요걸 잘 내요. 요 비공개성. 비표준화. 그 시장을 불안정한 요 뒤에는 연결 큰 의미가 없고 시장의 비조직성은 얘도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약간 사라졌는데 작년에 평가사 시험에서 이걸 냈더라고요. 감정 평가사 시험에서 작년에 이렇게 냈어요. 부동산 시장은 조직화가 용이하다 냈습니다. 조직화가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부동산 시장은 이 조직성이란 말이 유통구조야. 도매상, 소매상 이런 거라고. 근데 부동산은 도매상, 소매상 없다는 소리야. 거래 비공개성. 어느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어떤 토지, 어떤 조건을 샀다. 어떤 조건을 팔았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다. 이런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걸 거래 비공개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은 정보야, 정보. 그 지역이 개발될 것인가, 그 지역은 얼마에 거래될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국가에서 딱 정해준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서 가격이 움직일 건데 거래가 다 공개되어 있으면 정보 수집이 용이하겠죠. 근데 거래가 비공개되니까 정보 수집이 곤란해요. 그다음에 정보 수집할 때 돈이 들어가죠. 정보 비용. 이걸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그래. 거래 비용. 모든 정보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면 부산의 아파트 거래 시세, 제주도의 토지 거래 시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산에 제주도에 토지 아파트 사고 팔려면 가서 정보 수집해라.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 그 정보 비용을 일시 해결할 수 있는 게 중개업소 들어갑니다. 중개업소. 중개업소 들어가면 그럼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주죠. 그 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는 제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거래 비용이. 그러니까 거래 비용입니다. 그럼 거래 비공개성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올까 X일까?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죠. 예?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한 번인가 두 번 등장해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다르다.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그 B자를 빼면 대칭성은 이런 걸 대칭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나누면 좌우가 똑같다. 이게 대칭성이야. 그 비대칭성은 다르다는 소리야. 좌우가 다르다. 그럼 비대칭성은 좌우가 다르다 이 소리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 건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 매수인, 파는 사람 매도인,
이 건물에 대해서 정보는 매도인이 많이 할까, 매수인이 많이 할까? 매도인, 파는 사람이 많이 알겠지. 이 건물이 신축된 지 오래돼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뭐 전기도 좀 이상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매도인은 그거 안다고. 매수인은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래서 이 건물의 적정 가격이 10억이야, 10억. 근데 매도인이 이걸 13억에 판다고 그래.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수인이 12억에 팔면 안 될까요? 그런다고 매도인이. 매수인이 12억에. 그러니까 매도인이 통 크게 그래요. 그럼 1억 깎아줄게. 12억이 거래돼요. 12억에. 적정 가격은 10억이었는데 그러니까 매수인이 모르니까 이 건물에서 모르니까 12억에 거래돼 버린다고. 그럼 가격이 잘못되잖아요. 만약에 매수인이 이 건물의 결함을 알았다면 12억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때는 10억이 거래된다고. 그러니까 정보가 똑같았으면 10억에 거래될 건데 정보가 다르니까 가격이 잘못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격 왜곡. 이게 이제 B자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역시 잘 나오지 않는 편이지만 수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요 공급 조절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된다. 이거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왔었어요. 자, 여기 제가 수요 공급 조절이 원활한 경우와 수급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옷의 적정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런데요, 누군가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이 옷을 입고 나왔나 봐, TV에. 그래서 옷의 수요가 막 증가해요. 그럼 옷의 수요가 증가하면 옷의 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20만 원이 됐어요. 이 가격은 적정 가격이 아니에요. 적정 가격이 10만 원이지. 그럼 옷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옷의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즉각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옷의 가격은 떨어져요. 10만 원으로. 이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수급 조절이 원활한 거야. 수급 조절이 원활하단 말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원래 상태로 가버려요. 이게 수급 조절 원활. 자,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해볼 건데, 부동산. 자, 그럼 이제 이 논리를 아파트에 적용시켜 볼게요. 아파트에 적용시켜 볼게요. 단기란 말이 있고, 요 장기란 말이 있는데, 다음 주에 요 단기, 장기란 말이 자주 등장해요. 다음 주에. 그러면 단기가 뭐고 장기가 뭐냐? 안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절대 안 물어봐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에 결혼해서 단기는 뭔데요? 손에 장을 짓는다 나오면. 안 나와요. 단기는 이게 단기입니다. 공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야. 그래서 단기는 공급이 불변입니다. 이 공급이 불변이란 말은 공급이 증가도 없고 공급이 감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장기가 되면 공급이 변화해요. 공급 변화. 그럼 공급이 변했단 말은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이 아파트를 만들 때 만약에 6개월 걸린다고요. 6개월. 그럼 6개월 동안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걸 단기라고 그래. 단기. 그럼 6개월이 흘러가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걸 장기라고 한다고. 그럼 이 분필 만들 때 3일 걸린다고요. 3일. 그럼 이 분필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3일 동안은 이 분필이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3일을 단기. 그럼 4일자 되면 공급이 증가하죠. 4일자부터 장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단기 장기는 7일, 한 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냈다. 공급을 증가했다. 그러면 그거 장기가 되고 아직 못 만들고 있다. 그것을 단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기 단기는 물건에 따라서 7일,
일주일이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단기가 될 수 있고 1년이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개념이에요. 요 단기는 무조건 공급 불변입니다. 자, 필기노트를 약간 뒤로 가서 한번 볼 건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59쪽 한번 가봐요. 59쪽 필기노트. 필기노트 59쪽에 임대료 보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큰 번은 3번에 양가로 1번, 2번에 단기, 장기 나오죠. 그 단기를 아무리 봐도 공급이란 말은 없어요. 장기가 되면 공급 증가, 뭐 공급 감소 이런 말 나온다고 의미하셨나요? 그 밑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2번 효과를 봅시다. 효과에서 양가로 1번에 사적 시장 볼래요? 동그라미 1번 단기. 수요 감소, 공급이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2번 장기, 바로 공급이 나오잖아요. 2번 동그라미 2번 장기 공급 감소. 이렇게 단기는 어떠한 경우도 공급이란 말 안 나오는 거야. 그걸 단기라고 그래. 왜? 공급이 불변이니까 증가 감소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바탕을 두고 이쪽으로 다시 와요. 수급조절 곤란성으로. 그럼 아파트 요 가격, 아파트 가격 적정 가격이 만약에 여기 10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근데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15억까지 올라갔다 해봐요.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근데 이걸 장단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단기. 단기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 증가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단기는 이 가격이 이렇게 15억으로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근데 장기가 되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럼 공급이 증가해. 그럼 공급이 증가를 하면 가격은요 떨어지겠지. 떨어져서 다시 10억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공급이 증가하면 수급조절이 되는 거야. 근데 공급이 안 되면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안 되면 수급조절이 곤란한 거야.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특히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 기간의 장기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수급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특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잘못된다는 소리야.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니까 적정 가격은 10억이니까. 그럼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건 됐잖아요. 수요 증가하는데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 빨리빨리 이게 수급 조절이 곤란. 근데 옷은 바로바로 되는 거야 이렇게. 위에는 수급 조절이 오날 밑에는 수급 조절이 곤란. 그러면 수급 조절이 곤란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잘못된다는 소리야. 이걸 단기적 가격 왜곡. 부동산은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OX? O. 그런데 여기다 장자를 집어넣어 준다고. 장자. 이렇게. 그 부동산은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장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올까 X일까? X. 장자가 들어가면 안 돼. 단기적으로. 장자를 집어넣어서 시험에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번인가 나오는데 5번은 단기적 가격 왜곡, 한 번은 장단기적 가격 왜곡. 되셨나요?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6번입니다. 6번 지문이 최근에 잘 나와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정부가 개입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처럼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도 없어요. 과다한 많은 정부의 시장 규제입니다. 공적 규제입니다. 그럼 시장은 스스로 조절돼. 스스로. 수요 공급 논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상관없이 균형 가격이 스스로 조절된다고. 근데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시장의 기능, 시장이 스스로 조절되는 기능이 강화될까 약화될까? 저하돼요. 그다음에 시장이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질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면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그러면 불안정하게 만들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자연스럽게 놓은 게 아니라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죠. 가격 왜곡이 발생해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이 시장 논리에 의하면 3천만 원이다. 평당 분양 가격이.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를 해요. 2천만 원. 그럼 가격이 잘못돼 버린 거지. 그래서 가격 왜곡.
이렇게. 그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다 끝난 겁니다. 7번 매매 기간의 장기성. 부동산 팔라고 내놓으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단기거래 곤란성, 환금성이 낮다. 요거 뭐 할 때 한번 봤는데요. 투자론 할 때 투자론.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환금성이 낮다.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요거 8번은 아까 봤잖아요. 부동산이 비싸고 그다음에 법적 규제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 요걸 이제 다수라고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부동산은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낸 적이 있습니다. 소수죠. 거래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9번은 딱 한 번 냈어요. 요건 딱 한 번 냈는데 앞으로 또 나오고 그럴 개연성은 좀 없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요 공매라는 게 주식에서 나온 거예요. 주식. 요 공매는 내가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파는 거야. 빌려서 팔고 갚아주는 거야. 어느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갚아주는 거야. 자, 제 친구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100주를. 뭐 200주라고 합시다. 200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자동차 주식 친구한테 100주를 빌려요. 100주. 요 100주를 빌렸는데 요 100주 가격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해봐. 1,000만 원. 제 친구한테 제가 100주를 빌려서 팔아요. 그럼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주식이 없었거든. 근데 친구한테 빌려. 그래서 팔아. 1,000만 원에. 이틀 후에 친구한테 갚아줘요. 근데 이틀 후에 요 주식 가격이 800만 원 떨어져요. 800만 원으로. 그러면 저는 이틀간 얼마 벌어요? 200. 이럴 때 공매가 이루어지는 거야. 친구한테 그냥 가져 주면 되잖아요. 100주. 친구는 지금 주식을 사고 팔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100주만 빌려줘. 그러니까 친구 알았어? 빌려줬어. 1,000만 원에 팔고 이틀 후에 주식 가격이 800에 떨어지니까 800만 원짜리 사서 주면 돼. 그럼 친구한테 똑같은 거 줬잖아요. 이걸 공매라고 그래? 그럼 저는 200만 원 벌었잖아요. 이게 공매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봐요. 제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친구한테 100주를 빌렸어요.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갚아줄 때는 제약회사 주식을 줘버려요. 그럼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공매가 되려면 똑같은 걸 줘야 돼. 똑같은 걸. 그 부동산으로 안 볼까요? 부동산으로 제가 여러분 아파트 하나 빌려 그걸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매가 되려면 빌려서 팔고 갚아주려면 똑같은 게 있어야 돼.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럼 공매가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공매의 곤란성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시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5개를 요거 암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여러분 기억이 있어요. 아까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쭉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러면 불안정 경제, 지역별 시장, 그다음에 빚자와 관련돼 있다. 수급 조절 영위 곤란. 그다음에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시장이 나빠진다, 불안전해진다. 이러면 끝이야.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것들. 이거 속속들이 외우다 보면 불필요한 것을 많이 외우게 된다고. 공부를 잘못하는 거라고. 시간배를 적은 걸 잘못한 거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다 외우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딱 찍어서 불안정 경제, 지역별 시장, 그다음에 빚자 관련된 거, 수급조절 곤란 이렇게 이 정도로. 자, 이 기출 지문에서 1번하고 3번은 봤던가요? 1번, 3번 봤잖아요. 그러면 2번 보자고요.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잖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애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OX? O. 여기다 장자 집어넣으면 틀린 말이야. 장단기적으로는 틀린 말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게 효율적 시장인데 효율적 시장 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책 봅시다. 책. 기본서. 기본서 어디서부터가 시장론이냐면 140페이지. 140페이지에서 기억할 거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140페이지에 시장의 개념 나왔죠? 그건 필요 없어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 없습니다. 안 나와. 양가로 2번 부동산 시장 그러면서 거기에 파랗게 되어 있는 거 봐봐요.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됐지요? 그 다음에 무슨 시장? 불안정인 시장. 그 다음에 중강성 혈축 시장. 이 중강성 혈축 시장 아직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니까 거기 2번은 지금 칠판 보면 이거야 이거. 2번은 칠판 보면 이거라고 요거. 불안정인 시장, 중강성 혈축 시장. 그 다음에 국지적 시장은 거기 안 나왔지만 자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완전 불안정 이거 필요 없어요. 14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1쪽이 시험에 나온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나와요. 1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만 142쪽에 참고 볼래 참고. 그 참고에 이런 게 나와. 1번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 나오죠. 그거는 시험에 등장을 해요. 한 3번 4번 등장했습니다. 그거는 참고가 아니라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시장 세분화하고 시장 차별화가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 저는 수업을 이 뒤에서 해요. 뒤에서 마케팅 부분을 산다고 마케팅 부분.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시장 세분화에서 세 나오죠 세? 요 세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세. 그다음에 그 옆에 수요자 나왔어. 수요자에서 수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세수가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차별화의 차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공급 제품 나오죠? 공에다 동그라미. 예? 세수 차공인데 저는 세수 공차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세수 공차 이제 알게 돼요. 아, 세수 공차가 이런 말이구나.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낸다고. 시장 세분화는 잡아요. 시장 세분화는 공급되는 제품에 따라서 O입니까 X입니까? X. 시장 세분화하고 시장 차별화가 다른 말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가 나와야 되고 시장 차별화는 뭐가 나와야 되고 공급이 나와야 되고. 지금 이해됩니까? 딱 그렇게 내요. 그렇게. 자, 그러면 OX 하세요.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 차별화는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 O입니까 X입니까? 에이, 오잖아요. 자, 잘 보고.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OX, O. 시장 차별화는 공급자, 아니 공급 제품, OX, O.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크로스로 낸다니까. 크로스로 어떻게 내냐면 시장 세분화 공급 제품, O입니까 X입니까? X.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오라고. 세수공차.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늘 하는 말이야. 아야 세수 좀 하고 공차라 이렇게. 나중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서 주전자도 나오고 복잡해 이제 나중에 보면. 자 143쪽으로 갑시다. 143쪽에 부동산의 특성, 아니 시장의 특성,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시장이다. 그 옆에 뭐 나왔습니까? 부동성. 2, 3, 4가 다 B자예요. B자. 2. 거래 비공개성. 3. 상품의 비표준화. 4번 시장의 비조직성. B자 나왔습니다. 옆에 뭐 나왔습니까? 개별성. 이렇게 타이틀 마시면 돼요. 144쪽으로 가죠. 144쪽에서 5번 수급절이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그 옆에 수급절이 곤란선 옆에 부정성, 영속성, 부동성, 개별성 나왔죠? 그거는 찢어버려. 그런 거 안 나와.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단계의 가격이 왜곡될 그것만. 됐습니까? 그 밑에 핵심 나오는데 그게 핵심 아니야. 핵심 아닙니다. 그리고 7번 법적 규제에 가다. 그러면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그다음에 시장 기능을 약화시킨다. 가격이 왜곡된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5쪽에 시장의 기능, 시장의 역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효율적 시장 갑니다.